최근 한국방산에 또 한 가지 경사가 터졌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완료 시기가 무려 반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요. 5월까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이에 뜻밖에도 얼마 전 자국제 전투기 TFX의 지상활주 사진을 공개했던 튀르키예가 한국의 행보에 자극받아서 이번엔 엔진 가동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만으로도 온갖 조롱을 듣던 튀르키예가 영상까지 공개되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만큼 엉성한 가짜 전투기를 내놓았다는 것이 확실해져 버려서 더욱 망신살을 뻗쳤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에 KF-21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는 올해 11월 말로 잡혀 있었으나 이 경우 자칫 내년에 양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KF-21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5월 중 받고 양산 사업 타당 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2024년에는 양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어서 시험평가 계획 최적화를 통해 잠정 판정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최초 시험평가 종결 기준은 유지하되 전술 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즉,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전체 일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과 올해 1월 초음속 돌파 이후 이달 10일까지만 총 142회의 비행 기록을 쌓았습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 준비를 통해 늦어도 8월까진 KF-21의 양산 사업 타당 성조사를 수행하고 12월엔 양산 계획을 승인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카이가 개발 일정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한 것이 얼마 전의 일인데 그걸 정말로 지켜낼 것이라고까지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른 시일에는 더더욱이죠. 초도 비행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양산 계획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개발 속도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유난히 과민 반응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여러 번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건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TFX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나 거대했던 야망에 비해 기술 수준이 받쳐주질 못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삐걱대고 있죠. 처음에는 기술적인 성숙도를 쌓는 과정조차 건너뛰고 무작정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덤볐었는데요. 예산만 축내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그제서야 한국처럼 프로기부터 한 계단씩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한국의 한 두 발자국 뒤에서 한국을 롤모델 삼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면 좋았을걸. 이들은 괜한 라이벌 의식까지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 전 튀르키예가 공개한 TFX의 홍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TFX의 레이더 성능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세계의 주요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TFX가 어느 정도의 탐지 성능을 지녔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비교 전투기에는 미국의 F-35와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포함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한국의 KF-21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의 터무니없는 내용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것만으로도 튀르키예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KF-21을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체로 여긴다는 점, 그리고 KF-21을 TFX가 따라잡아야 할 경쟁 상대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TFX의 레이더 성능이 너무 좋아서 F-35, KF-21, 수호이 57이 각각 28km, 18km, 25km까지 접근해야 TFX를 탐지할 수 있는 데에 반해 TFX는 40에서 137km 밖에서도 이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만 해도 항공기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게 국가적인 경사였던 나라가 어떻게 2년도 안 돼서 F-22도 저리 가라 수준인 레이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이걸 보고는 튀르키예 자국민들마저도 콧방귀를 뀌었었죠. 이렇듯 억지를 좀 부려서라도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싶지 않았던 튀르키예. 얼마 전에는 지상활주 시험의 사진을 공개하더니 한국에서 양산 계획을 깜짝 발표하자 또 질수는 없었는지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지상 활주 당시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TFX 시제기는 처음에는 앞에 나오는 차량에 이끌려 가다가 이윽고는 엔진을 켜더니 자기 힘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술 스태프들이 이 뒤를 따라갔고 영상 말미에서는 지상 활주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끝나는데요. 언뜻 보면 TFX가 정말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기 직전 대중의 모습을 비추며 보여줬던 일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엔진 테스트와 지상 택싱 테스트였는데요. 공교롭게도 튀르키예가 이번에 영상으로 공개한 내용 역시 엔진을 가동해서 자력으로 지상 주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항공기 개발 단계에서 을에 거쳐가는 계단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의식해서 일부러 순서를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KF-21이 그 전철을 밟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도 비행에도 멋지게 성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TFX의 성공 역시 머지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영상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이 공개됐을 때부터 지적받던 점인데요. 바로 후방 랜딩 기어의 수납 도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TFX의 시제기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되던 것이 바로 어설픈 랜딩 기어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륙 후 동체 내부에 수납되어야 하고 착륙 시에는 동체 전체의 하중을 받아내야 하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랜딩 기어죠. 그런데 TFX에 달려있는 랜딩 기어는 너무 단순하게 생겨서 마치 쇼핑몰의 카트바퀴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상활주 사진이 공개되자 후방 랜딩 기어는 아예 수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만한 부피가 접혀 들어갈 만한 도어와 가동부를 랜딩 기어 접합부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공개되자 이는 확실해졌죠. 사람 정도의 눈높이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TFX 시제기의 동체 화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후방 랜딩 기어가 그냥 동체에 구멍을 내서 꽂아놓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 수납 도어는 의외로 비행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KF-21이 초도 비행 당시 랜딩 기어를 수납하지 않았던 것도 비행 중 도어를 열고 랜딩 기어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류 변화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랜딩 기어 수납 도어는 항공기의 비행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형상 단계에서 이미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엔진까지 달고 있는 시제기가 랜딩 기어 수납 도어의 흔적조차 없다. 이것은 이들이 내놓은 시제기에 형상 설계라는 개념이 애시당초 녹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날 수가 없는 공 모양 껍데기뿐인 물건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자력 주행을 하는 장면에서도 가동되는 엔진은 2개 중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개의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자력 주행을 보여주는데 엔진 2개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도 추력 불균형으로 주행 방향을 잡는 데 불편하기만 쓸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이 KF-21을 개발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프롭기인 옹비부터 시작해서 제트훈련기, 제트 경전투기, 멀티롤 전투기까지 차근차근 만들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KF-21은 확고한 국가적 의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빠르기는 해도 납득은 되는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의 경우는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 튀르키예는 프롭기 하나 만들어 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덤빈 것이었고 당연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프롭기 휴르커스, 경전투기 휴르젯을 만들며 기술 수준을 성숙시키기로 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조바심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휴르커스는 개발까지는 어찌저찌 됐으나 테스트 중에 처참하게 추락하곤 했습니다. 휴르젯의 경우에는 한동안 소식도 없이 일정만 끝도 없이 밀리다가 작년 말이 되어서야 시제기의 지상 유도 주행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는 하는 것인지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경전투기와는 기술적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5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등장해서 엔진 가동까지 선보였다. 휴르젯 경전투기는 시험 비행조차 해보지 못했는데도 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대단한 미국조차도 T-7A 경전투기를 만들면서 일정을 앞당기려다가 링락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와 난리가 났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일정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면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바보가 됩니다.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치적 쌓기입니다. 그렇잖아도 독재자라는 위태위태한 위치에 있는 에르도안은 최근의 지진으로 인해 민심을 완전히 등져서 당장이라도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몸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업적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을 돌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내놓는 게 실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짓말뿐이라면 튀르키예는 한국 방산을 따라잡기는커녕 자신들의 오만한 지도자부터 손볼 궁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